예, 이제 두 번째 세션인 한국 트렌드마이크로 장성민 상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선 세션에서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전환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보안 문제는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무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객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지, 기존 보안 솔루션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일단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일단 인프라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그 레거시 환경에서 사용했던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가지고는 아주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보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많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안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보안을 고려해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전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래 가트너가 말한 것처럼 하이브리드 환경 또는 최근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기존 데이터 센터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인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 환경 특성상 워낙 동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능 이슈,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워크로드 환경에 대한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가식성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을 보안 이슈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기존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보안 이슈들도 당연히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된다고 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기존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썼던 뭐 IPS 기능이라든가 또는 악성 코드,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정확하게 클라우드 환경에 이런 동적인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 건지 또는 자동화된 형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할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보안의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VPC 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클라우드 환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VPC 환경이라는 단위로 해서 워크로드들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VPC 환경에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을 그냥 단순히 이전만 했다고 했을 때에는 물론 우리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존에 많은 보안을 해왔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이 VPC 환경에서 워크로드가 계속해서 동적으로 스케일되고 스케일 아웃 될 때 정확하게 그 워크로드의 성능에 맞도록 보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동적으로 변화하는 VPC 환경에 대해서 당일 장애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또한 워크로드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워크로드 자체에서 하나의 워크로드에 있는 VM, 흔히 얘기하는 VM이 공격을 받았을 때 내부에 전파되는 공격들은 어떻게 차단해야 될 것인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워크로드들은 항상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확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호스트 기반의 보안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화된 방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반으로 해서 보안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워크로드 내에 있는 VM들 간에서 전파되는 공격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무님, 이 장표의 제목이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서 기존의 보안이 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번 세션의 주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과연 무엇이고 기존 보안 솔루션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된 보안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환경, 그 인프라 환경 자체가 자동으로 확장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축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된 방법, 이런 형태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 환경이 엄청 성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보안 벤더들이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되지 않은 보안 솔루션은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이 불가능했던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된 보안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성을 보게 되면 이제 자동화 부분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환경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토 스케일링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떤 첫 번째 그런 그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 그런 보안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솔루션,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들도 상당히 커졌죠. 아무래도 고객 요구사항은 항상 기업에게 좀 빠른 응답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도 기존에 개발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른 형태의 개발 프로세스가 됐고, 그런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빨리 배포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데브옵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 이런 데브옵스와 컨테이너 도커 환경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컨테이너 도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데브옵스 컨테이너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서버리스 환경까지 가고 있지만요. 하지만 현재도 기존 호스트 방식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새로운 워크로드 타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컨테이너 환경을.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던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아예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조차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 때 컨테이너라고 하게 되면 물음표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제는 뭐 도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이제 전문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호스트 기반의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워크로드에 대한 타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안을 적용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호스트 기반에서 컨테이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컨테이너 이미지에 구성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악성 정보라든가 또는 취약점, 뭐 이런 또는 기밀 정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배포됐을 때 다양한 환경에 배포가 될 수 있죠.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플랫폼의 독립적인 형태로 도커 환경만 있으면 어디나 배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포됐을 때 기존에 우리가 보안을 유지해왔던 어떤 침입 탐지 기능이라든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응용 프로그램 컨트롤, 무혈성 보장, 당연히 뭐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안티모레어를 보호해야 되는 것들은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루어진 호스트 기반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모든 풀스택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컨테이너 환경으로 계속해서 배포되는 것들은 거의 다 자동화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성을 가지지 않은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할 때는 아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치도 불가능한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이 컨테이너 배포하는 프로세스나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이 워낙 빠르게 배포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자동화되지 않은 보안을 제공한다고 하게 되면 구현 자체가 불가능하죠. 컨테이너가
벌써 업데이트돼서 다른 컨테이너가 배포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안을 적용하는 게 수동으로 하고 이게 느려지게 되면 아예 보안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의 어떤 보안 기능을 가져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워크로드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도 하나 가지죠. 기존 데이터 센터만 사용하시다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관리가 하나의 콘솔로 관리가 가능하죠. 그러나 하이브리드 형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가게 되면 환경이 너무 다양하죠.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어떤 관리 포인트, 흔히 얘기하는 관리 콘솔로 보안을 적용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시성 확보에서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을 결정하고 보안 수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콘솔을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만약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적용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아마 두 개의 콘솔을 유지해야 되고 클라우드 환경이 또 늘어나게 되면 거기도 또 하나의 콘솔을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시성 확보뿐만 아니라 관리 자체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형태의 어떤 관리형 콘솔을 가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 환경이 어디든 물론 데이터 센터도 포함해서 클라우드 환경이 어디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 동일한 하나의 콘솔을 가지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떤 표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표준화가 된 것이 바로 이 가트너의 CWP라고 하는 마켓 가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하시는 사항이 이 가트너의 CWP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가트너 CWP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7가지 코어 컨트롤 부분하고 그 이제 외에 추가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코어 컨트롤을 만족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피라미드가 코어 컨트롤을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좀 영어로 되어 있고 해서 좀 하지만 이걸 좀 간단히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CWPP의 코어 컨트롤 이게 6가지 형태로 적용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7가지, 8가지, 뭐 작년에 7가지였지만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6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티머레어, 그리고 IPS 기능, 그리고 방화벽 기능, 호스트 기반에서, 그리고 로그 감사 무결성 기능,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제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트너의 CWP 마켓 가이드의 코어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의 이제 기존의 딥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딥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오랫동안 제공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딥시큐리티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사스 기반 형태의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물론 저희가 딥시큐리티도 현재 20.0이 나와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화면에 보시는 딥시큐리티가 아래에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사스 형태로 이제 런칭을 한 상태입니다. 이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는 딥시큐리티의 기능과 동일하면서 사스 형태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는 워크로드의 통합 보안을 제공하고요. 저희가 트렌드 마이크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시큐리티는 그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에 맞도록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구현된 보안 솔루션이 있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가트너의 CWPP의 코어 컨트롤을 오랫동안 만족해오는 모든 항목들을 만족해오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딥시큐리티의 새로운 이름은 크게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CWPP와 동일한 형태의 코어 컨트롤을 가진 6가지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하나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IPS가 보안의 첫 번째 벡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셨을 때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취약점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같은 CWPP에서도 취약점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주 동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워크로드에 어떻게 하면 취약점 방어를 서비스 중단 없이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타입의 워크로드들, 새로운 운영체제,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써왔던 운영체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패치 관리라든가 취약점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상 패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시큐리티 가상 패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인 거죠. 오랫동안 취약점들이 오랫동안 나왔지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제로데이 취약점이 났을 때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엄청난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로데이 취약점이 나온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취약점이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패치를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서비스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물론 워크로드 회사도 당연히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항상 해마다 2만 개 이상 나오는 이런 취약점들, 그리고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이트, 오래된 취약점의 익스플로이트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가상 패치 기능은 일단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든 취약점이 보고가 되게 되면 그 취약점에 대해서 해당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의 벤더가 패치를 릴리즈하기 전에 그 취약점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룰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패치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익스플로잇이 나오더라도 릴리즈 패치가 나오기 전부터, 취약점이 나오는 순간부터 패치가 나오는 그 공백 기간 동안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 패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치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서비스를 잠깐 중단하는 건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잠깐은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룰 형태로 IPS 기능하고 동일하게 룰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운영 서비스 하던 건 전혀 중단 없이 무중단 형태로 룰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바로 패치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가상 패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 같은 얘기하는 악성 코드죠. 트렌드 마이크로의 이 워크로드 시큐리티, 딥 시큐리티는 참 오랫동안 리눅스 커널, 예를 들자면 한 10,000개 이상, 12,000개 정도 되는 리눅스 커널에 대한 아주 세부 커널 정보에 대한 정보되는 에이전트들을 제공해 왔고 그 환경에서 실시간 리얼타임 스캔을 제공하는 그 악성 코드 스캔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렌드 마이크로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웹 인텔리전스와 머신러닝 기능까지 포함을 시켜서 리눅스, 새롭게 만들어진 리눅스 워크로드 환경에서 실시간 백신 기능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스트 기반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호스트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워크로드 각각에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불법적인 트래픽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스테이트를 인스펙션 기반으로 해서 파이프 툴 기반으로 방화벽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죠. 또는 이제 포트 스캔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아무래도 워크로드의 어떤 허가받지 않은 어떤 내부에서 접근뿐만 아니라 워크로드 간에도 그런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 원 워크로드 시큐리티 방화벽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 감사 기능인데요. 의외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워크로드 시큐리티에는 이제 한 100개 이상의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그 프로파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고객이 어떤 특정 운영체제의 로그가 발생하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 서버의 로그 아웃이 실패되는, 패스워드가 틀려서 실패되는 로그를 보고 싶다. 그런 경우도 가능할 것이고, 또는 아파치의 특정한 로그, 아주 세세한 로그까지도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로그에도 우리는 중요한 로그로 생각했을 때 로그 감사를 통해서 그 로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감사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쓰시는 데서 무결성 모니터링 상당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은 일단 워크로드 하나 VM에 특정 파일 또는 파일에 대한 속성, 소유자, 그리고
폴더, 그리고 통신 포트, 또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레지스트리 값, 이런 것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베이스라인에 위배되는 형태로 변주가 일어났거나 또는 통신 포트가 생성됐거나 이럴 경우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형태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무결석 모니터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응용 프레임 제어 기능인데요. 이 응용 프레임 제어 기능은 개발자들이 개발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죠. 뭐 자바, 파이썬, PHP, 자바스크립트 이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변조를 통해서 실행될 때 아예 락다운 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업로드돼서 실행되는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락다운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응용 프레임 제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무님. 지금까지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그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경쟁사들도 이런 기능을 다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는 에이전트 없이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제품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공격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트렌드 마이크로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서 제품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변하는 뭐 도커라든지 서버리스라든지 이런 환경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기능도 갖고 있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좀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워크로드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어떤 차별점 이런 거는 뭐가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막 가트너의 CWPP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거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가트너의 CWPP의 코어 컨트롤을 만족하는 거는 오랫동안 딥시큐리티, 워크로드 시큐리티만 유일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애저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서버리스 환경까지 물론 가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호스트 기반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트너 CWPP의 그 코어 컨트롤을 만족하는 것은 이 호스트 기반으로 해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CWPP를 만족하는 회사들은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코어 컨트롤을 진짜 완벽하게 만족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현재에도 호스트 기반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물론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1도 워크로드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컨테이너 제조 서비스라든가 서버리스 환경을 만족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만족하는 거는 호스트 기반의 이런 CWPP 제품이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까지는요. 네. 그래서 사실은 딥시큐리티 또는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인식하고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솔루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시큐리티 동일하게 호스트 레벨에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전체 풀스택을 다 보호하는 형태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컨테이너 환경 자체가 워낙에 아이솔레이션되고 폐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그 환경까지 고안 기능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확장된 기능으로 가져갈 수 있죠. 물론 트렌드 마이크로도 워크로드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형태로 컨테이너 런타임을 보호하는 기능을 또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로드 입장에서 아직도 호스트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CWPP를 저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가 적용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커널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CWPP를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플랫폼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딥시큐리티가 그랬던 것처럼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도 말씀드린 것처럼 12,000개 이상의 커널들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키나 딥시큐리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능들을 API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센터라는 곳을 뭐 구글링만 해도 찾으실 수가 있고요.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모든 배포부터 룰 설정, 그 다음에 심 연동, 뭐 오케스트레이션 부분까지 모든 API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자동 배포를 사용하시거나 인프라를 하실 때 문제 없이 다동화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론 워크로드가 확장될 때도 자동화된 방법으로 워크로드가 확장되는 그 순간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와 있는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해서 조금씩 출시가 되고 있지만, 트렌드 마이크로는 딥시큐리티부터 현재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까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브옵스 파이프라인부터 클라우드 환경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매니저가 있는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 사스가 있죠. 물론 저희도 AWS 하나의 한 리전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고객들의 퍼블릭 서브넷이나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워크로드 시큐리티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고, 그것들을 관리를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그 심 연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SOC 팀에다가 로그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는 람다 또는 트렌드 마이크로의 그 모든 기능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메이션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로그나 이벤트들을 통해서 람다 형태로 오토메이션 또는 AWS 예를 들었을 때 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자동화된 방법으로 관리,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포하거나 워크로드가 그 증가할 때 실질적으로 수동으로 설치하고 룰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나 모든 부분을 다 API 형태로 가능할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워크로드 확장 또는 축소될 때 자동화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물론 자동화된 보안뿐만 아니라 CWPP 기준에 맞도록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드 마이크로 딥시큐리티는 워낙 네임밸류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검증된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그 CWPP의 코어 컨트롤을 만족하는 7개 중에 7개를 만족하고, 뭐 그전에는 8개였었죠. 그전에는. 그러나 만족하는 유일한 솔루션, 오랫동안 유일한 솔루션을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처음 실시했던, 지금까지 한 번 실시했던 CWPP, 그러니까 워크로드 시큐리티 평가에서, 이밸루에이션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뛰어난 리더로, 월등한 리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저희가 뭐 좋은 제품이라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IDC에서 하는 이 마켓 쉐어에서도 뭐 독보적으로 저희가 워크로드 시큐리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 워크로드 시큐리티는 사실은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의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서버리스 플랫폼, 그리고 AWS, Azure, 그 GCP에 있는 그 스토리지 서비스들, 그리고 CSPM, 최근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한 어떤 리파지토리의 오픈소스, 물론 개발자들이 개발한 소스들의 80% 이상이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툴들이.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들을 취약점을 검색할 수 있는 스닉 부분, 그리고 트렌드 마이크로의 티핑 포인트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버전으로 올린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렇게 포함돼서 클라우드 원 형태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 원 전체 보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클라우드원 제품 그 플랫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또 다양한 기능과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번 웨비나 진행하면서 좀 가트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피어 인사이트에서 이제
워크로드 시큐리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리뷰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가상 패치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타임 없이 패치를 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중단하지 않고 취약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그랜드 마이크로의 그 제로데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네, 취약점을 아주 빠르게 찾아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트렌드 마이크로를 워낙 많이 쓰니까 고객들이 이런 좀 좋은 평가라든지 사례라든지 많이 공개했을 것 같은데 혹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이다 보니까 고객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하시는 보안 사항이 이 취약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제 뭐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얘기를 제가 요즘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책임 공유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운영 체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는 고객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중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가상 패치 기능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딥시큐리티하고 이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국내 고객사는 500군데 정도가 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국내 이제 그 GS 인증 또는 CC 그리고 조달 등록까지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워크로드를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고객사가 이제 전체 그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 주요 서비스들을 이제 워크로드의 한 반 정도를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 사례에서 한 3,000대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에서 어떻게 하면 이 패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취약점 관리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이 가상 패치 기능을 가지고 패치를 한 것처럼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익스플로잇이 나와도 취약점 기반으로 룰을 설정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분들이 이제 가상 패치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죠. 네. 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작년에 발표된 ISC 스퀘어 조사에서 보안 전문가의 82%가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존의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의 민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를 위해 설계된 보안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때 가장 많은 산업군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은 솔루션과 서비스가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 다룬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화면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해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무님 지금까지 말씀 잘 해주셨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고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보안이라는 얘기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고 성능에 문제 없는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솔루션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능, 성능에 문제 없는 보안 솔루션이면서도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쉽게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무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